안녕하십니까. 광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박정현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제의 침탈과 국권수호운동 5차 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과 신모물의 수용, 근대의식의 성장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개혁운동이었는데요. 광무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조선 안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같은 사건을 겪으며 이런 갈등은 격화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인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최대 경쟁자였던 영국을 긴장시켰습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 진출의 교두보인 요동반도를 얻어냈는데요. 이 요동반도를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나중에 이 요동반도는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일본이 욕심을 내고 있었던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인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받은 치욕을 갚기에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군사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1차 영일동맹입니다. 이후 러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영일동맹을 나타낸 설명인데요. 이 조그만 어린이가 일본이고 그리고 그 일본 뒤에 뒤에서 일본을 조종하고 있는 아주 큰 몸집의 사람의 가슴에 배에 영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바로 일본을 조종하고 있는 영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뒤에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함께 영국과 함께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던 미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명목으로 조선에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의정서 이후에 일본은 조선의 대한제국의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면서 재정 및 외교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내정에 철저하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의정서 강요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 등을 통해서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러일 전쟁이 20개월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 침략이 정말로 본격화되게 됩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세계 열강들에게도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인데요. 가스라,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겠소. 테프트,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인정하겠소 라는 비밀 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였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차 영일동맹 당시를 기념한 우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츠머스 조약 원본입니다. 러시아는 조선과 남만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 대폭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포츠머스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세 개의 열강들이 미국의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협박하고 고종을 위협하면서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과 그리고 대신들을 협박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는데요. 대부분의 대신들은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나와 있는 이 5명의 대신들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 대신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을사조약 체결에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데 협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5명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합시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우리 역사상 다시는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을사조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을사조약은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을 얘기를 합니다.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을 얘기하는데요. 1905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에 허락이 있어야지만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을사조약에 항의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지만 이 특사 파견이 원인이 되어서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이 실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조약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을사조약이 무효인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조약은요. 국제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명칭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조약의 명칭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통치권자였던 고종의 서명 역시 빠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을사조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꼭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황궁을 침범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는 가운데 조약 체결을 이루었다. 협박을 통해서 조약이 체결되었으니 당연히 이 조약은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필수적인 외무부 대신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 또한 위임, 조인, 비준이라는 조약 체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인 조약문의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민족 전체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점, 이것이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요? 먼저 고종은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비밀리에 밀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는데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고종 이에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은 을사조약에 어떻게 저항하였을까요? 상인들은 상가를 철시하였고, 그리고 군중들은 을사조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리고 학생들은 휴학을 했으며, 유생들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상소활동을 벌였으며, 그 당시 대한제국의 관리였던 민영원과 조병세는 자결로서 을사조약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이며 통감을 설치해서 우리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조약입니다. 외교권을 박탈한다라는 사실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을사조약에 어떻게 항의를 했을까요?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황성신문에서는 이날을 목놓아 방성되고 통곡한다 라는 내용의 논설을 실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온 나라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의 항의에서 곳곳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됐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난 의병활동을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라고 해서 을사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거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에 이어서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은 점점 노골화되었습니다. 을사조약에 항의해서 밀사를 파견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던 고종을 1907년에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고종을 퇴위시킨 후에 한일 신협약 정민년이 1907년입니다. 정민년에 조약을 맺어서 이제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서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게 됩니다. 한일 신협약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그리고 사법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경찰권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해산, 사법권, 경찰권 박탈 이후에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대한제국과 일본을 병합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이용해서 일진회가 대한제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흡수 병합해달라 청원하는 형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한일 병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일진회 이런 단체를 바로 매국노라고 부르는데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이 시기에 이런 일진회 같은 단체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치욕입니다.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통감, 일본인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었으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 우리 조선 백성들의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대한제국의 영토를 함부로 쓸 수 있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를 했습니다. 한일 의정서 강요 이후에 일본은 미국과 밀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으며,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또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 배치, 그리고 강제 병합의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조선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된 부분을 일본의 국권 침탈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한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그리고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일본인 고문을 두어서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 박탈, 통감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서 일본인 차관에 의한 통치를 이루었으며, 군사권, 사법권, 경찰권 박탈 이후에 강제 한일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 합방조약을 통해서 한국을 병합하면서 국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업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순서가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조선 침략을 시도하였는데요. 대한제국이, 조선이 어떻게 하였더라면 식민지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간도와 독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고 기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이 동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교과서와 학습지의 필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만납시다.